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전원주택, 구원투수 찬호박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오늘 할 얘기는 최근 들어서 좀 문의가 약간 급증하는 유형인 것 같아요. 뭐지?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가 아, 혹 이제 마세플로 할 수 있냐 이런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 요새 레드오션이죠. 레드오션도 있지만 레드오션 플러스 규제 이슈다. 규제. 에어비앤비 옛날에는 이제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아닌가 보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어비앤비가 불법이거나 규제가 있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라는 것은 숙박시설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니까. 다만 근데 이제 이 숙박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면 안 되는 거죠. 에어비앤비의 첫 출발이 내 집의 빈 방을 손님에게 나눠줘라. 맞아요. 숙박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당연하게도. 그렇죠. 원래 숙박시설이니까. 근데 집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주거하던 집을 에어비앤비로 바꾸려고 했을 때는 뭐 바꾼다기보다는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네네. 예외 조건들이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쓰고 있는 집의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야 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어떤 관광업에 해당하는 형태로서 제공을 한다고 하면 숙박업에 해당돼요. 이런 숙박업을 하려면 숙박시설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숙박업을 주택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 어렸을 때도 그 바닷가 가면은 민박에서 많이 잤거든요. 네네.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농어촌 민박. 맞아요. 이게 농어촌에 있어야만 되는 게 농어촌 민박이고 특정 조건들이 있죠. 이 소유자가 살아야 되고 이 사는 거주 공간에서 일부를 숙박업으로 할 수 있게 이제 풀어준 거죠. 그럼 도시에는 민박업이 없냐?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민박업인 거잖아요. 아까 농어촌 민박업이 약간 다른 거죠. 그러면 도시에 있는 민박업인데 이것도 소유자 혹은 이제 그 주인이 사는 공간에서 일부를 빌려줄 수 있는 건데 앞에 외국인이 붙었죠? 외국인한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들었고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 구조적인 특수성에서 좀 기인하는데요. 한옥 체험업이라는 게 있어요. 한옥에 한해서는 국내든 국외든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취지로 한옥 체험업이 있습니다. 그 한옥이어야만 하는 거죠? 맞아요. 한옥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특수한 케이스만 가능하죠. 근데 약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옥인지 아닌지를 누가 이렇게 판단을 해주나요? 맞아요. 그건 이제 지자체마다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한옥은 사실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면 됩니다. 근데 제 기억에 저도 에어비앤비 잘 이용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원룸 같은데 놔도 되던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작년에 약간 미디어 데이를 했어요. 그때 이제 어떤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생겼는데 새로 이제 호스트로 등록하려는 사람들은 영업신고증을 제출한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신규는 이제 그렇게만 가능한 게 이제 작년 10월부터. 근데 기존 업체도 있을 거잖아요. 기존 호스트로 등록한 업체. 기존 호스트들은 25년 10월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퇴출됩니다. 그러니까 호텔이나 이런 데는 다 알아서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고 네. 주택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인데 에어비앤비에서 이 중에서도 영업신고증이 있는 사람만 앞으로는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거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적법한 것만 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통제를 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다 해서 에어비앤비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한테 의뢰가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분들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이제 당연하게도 운영에 어려움입니다. 이게 근처에 이 소유자분이 사시거나 관리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시간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한테 좀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벅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일간으로 숙박을 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운영 그런
어려움도 많이 적기도 하고 위탁 운영을 해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사라지는 장점을 많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숙박업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군요. 에어비앤비를 비롯해서 독채로 떨어져 있는 것들은 외부에 위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팀들이 거의 없어요. 맞아. 실제로 저도 시골집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청소 용역을 맡기려고 했거든요. 안 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서 혼자 있는다고 하면은 꽤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럼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마세플에 오시는데 그럴 때는 네.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주세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상품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풀옵션이 이미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홈스타일링이 필요하면 홈스타일링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운영도 위탁 운영을 맡길 수 있으니까 요 두 가지. 세 번째는 그리고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매각에 대한 니즈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영원히 갖고 있을 생각 아니었어. 적절한 분 나타나면 팔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매각 요 세 가지를 다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까지 어찌되었든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마세플도 보기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면은 충분히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